자, 지금 이제부터 이제 드림백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꿈의 고객 접근하기 부분입니다. 이런 어떤 드림백 전략은 드림백은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이런 드림백 전략은 규모가 작은 기업도 바로 거대 기업에 맞서서 경쟁하고 또 경쟁에서 압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고객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는 곳, 그죠? 그들이 모인 곳에 후크를 던져서 고객을 확보하는 것들을 우리 바로 이 드림백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드림백 전략은 일반 광고처럼 우리 제품을 구매할 준비도 안 돼 있고 구매 원하지 않는 수백만 우리가 특히 키워드 광고는 그렇죠. 우리가 노출되는 광고가 그 사람이 어떤 구매 여정의 단계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무작정으로 그냥 길거리 전단지 뿌리듯이 뿌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광고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돈을 낭비하는 것 대신 꿈의 고객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드림백 전략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타겟팅을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광고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꿈의 고객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는 게 우리의 꿈의 고객은 어떤 사이트에 있는지, 어떤 포럼이나 게시판에 있는 건지, 페이스북 그룹에는 어떤 그룹에 있는지,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꿈의 그룹들이 포함되어 있는 인플루언서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듣는 팟캐스트는 무엇인지, 구독하는 이메일 뉴스레터는 무엇인지, 또 구독하는 블로그는 뭔지, 정보를 찾아보는 유튜버는 누구인지, 구글 또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의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의 흐름을 활용해서 그 흐름에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스든 그 장소에 후크를 던져서 그중 고객의 일부가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게 드림백을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놓은 것 중에 있는데요. 먼저 드림백 1대1 접근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래픽을 신규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드림백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를 트래픽을 나에게 오도록 만드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라는 거, 이 대상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서 처음에, 난 이거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인데? 에서, 이 회사 무슨 회사지?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본 거 맞아. 나 그 회사하고 일을 하고 싶어 같은 이런 관점들을 바꾸는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드림백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밑에 예를 들었는데 여기는 광고 영업을 하는 하나의 회사가 드림백을 통해서 성공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 2,000개 정도 광고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2,000개 정도 광고 중에 실질적으로 167곳이 전체 광고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67곳 거래처에 집중하는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167곳의 광고주에게 모든 시간과 노력을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4개월 동안 그런 노력했는데 성과가 제로였어요. 근데 6개월 됐을 때 167곳 광고주 가운데 28곳을 차지했고 전년 대비해서 매출 성장을 어,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15위라는 위치에서 1위라는 업계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드림백을 설정하고 거기에 집중한 걸 통해서 성과를 낸 하나의 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대다. 아, 우리 회사 제품에서는 이런 드림백이 와 있는 효과가 있을까? 우리 회사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은 다르고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책을 낸 저자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나중에 베스트셀러 1위가 되는 저자인데 나를 바꾸는 인생의 마법이라는 저자 레이첼 홀리스라는 이 여자 저자들은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책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여성 독자 자기와 관련된 여성 독자들이 아까 쭉 찾아보셨잖아요. 그죠? 어떤 곳에 집단에 소속해 있느냐를 먼저 착을 한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 같은 이런 곳을 그다음에 해시태그를 하고 누구를 팔로우하는지를 다 찾아냈고 팔로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확인을 해서 그분들한테 다 메시지를 일일이 다 보낸 거예요. 내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 내 책이 어떤 거고 그리고 그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이 있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했고 그 팔로우들이 결국은 그 책을 소개해 줬고
그 책을 확산시켜 줌으로 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은 뉴욕 베스트셀러 1위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를 드림백을 활용 사례를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식품 판매를 하고 있는 건강보조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퀘스트 유트리라는 회사의 탐 빌리우라는 CEO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피트니스 분야에 관련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보조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피트니스 분야의 인플루언서를 다 찾아냈고 그들에게 손편지를 일일이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무료 샘플까지 보냈으면서 자신들이 단지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들의 어떤 욕망이나 그들의 바램들에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을 함과 동시에서 그리고 부탁을 할 때 꼭 직접 한번 써보시고 만약에 좋은 평뿐만 아니라 안 좋다면 안 좋은 것까지도 객관적으로 써달라는 걸 솔직하게 말을 하려고 이야기를 부탁을 했고 그걸 통해서 사실 단기간에 많은 매출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드림백 성과를 얻었던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림백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무슨 페이스북, 인스타, 뭐 유튜브 같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각각 거기에 해당되는 드림백에 해당될 수 있는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림백 리스트는 바로 트래픽을 만들기 위한 핵심 토대이자 전체 비즈니스에 대한 핵심적 토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마케팅 자동화 설계하는 데에 그 대표가 계신데 그분은 바로 이 드림백을 리스트를 다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할 때 되면은 초대를 일일이 다 해요. 유튜브에 접속해서 멘션을 직접 따로 보내가지고 초대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100만 원, 200만 원대 가까이 강의가 진행되는데 꼭 참여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초대해서 그 강의에 참여시키고 또 그분이 이미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강의를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와 성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인플루언서가 이미 갖고 있는 네트워크와 인적 기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파시켜서 그분들이 다시 그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드림백 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 직접 봤었고 그게 상당히 성과를 얻어내는 걸 지금 전 주변에서 직접 지켜봤었습니다. 자, 이런 드림백 모임에 두 가지 핵심적 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심사 기반을 하는 모임이 있고요. 검색을 기반을 하는 모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관심사 기반은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어떤 사람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사람을 팔로워가 있는지, 어떤 회사를 팔로워가 있는지, 어떤 영화, 책, 브랜드를 팔로워가 있는지 이런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고 그 관심사에 있는 인플루언스의 모임, 그 모임에 대해서 드림백으로 타겟으로 삼는 거죠. 두 번째는 검색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대표 키워드를 먼저 추출하고요. 그 대표 키워드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좀 검색한 다음에 그 대표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카페라든가, 그죠? 블로그라든가, 그죠? 또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검색해서 거기에서 있는 대표적인 인플루언스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그걸 드림백에다가 포함시켜 놓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부터 출발할까라고 했을 때, 아까 세 가지 큰 기본적 욕망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핵심 욕망 중에 있을 때 건강과 관계가 부가가 있으면은 여기에 따른 하부 시장과 세부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 같은 경우 재정, 투자, 부동산, 영업, 마케팅이 있고 건강도 뭐 영양, 근력 운동, 체중, 관계 같은 이런 결혼, 데이터 같은 이런 다양한 게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걸 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 관련해 가지고 하부 시장과 세부 시장을 본다면 마케팅이란 하부 시장을 보면은 인터넷 마케팅, 아마존, 전자상거래, 세일즈 퍼널, 페이스북 같은 다양한 세부 시장이 존재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러셀 브랜슨 같은 경우가 클릭퍼널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부라 그런다면은 하부 시장을 마케팅으로 설정했었고요. 그다음에 틈새 시장을 세일즈 퍼널로 설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설정을 하고 이걸 통해서 드림백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자, 드림백 구축을 할 때 찾아내는 방법은 바로 내 하부 시장하고 세부 시장에 있는 사람, 회사, 키워드 같은 걸 통해서 찾아낼 수 있고요. 바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찾아내는 것 자체가 바로 실질적으로 그 드림백을 통해서 그 드림백 안에 나의 잠재 고객, 나의 가망 고객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그 고객들이 나의 트래픽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나의 퍼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과 하부 시장의 인지도가 사람들에게 있는지 들어봐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장입니다.
하부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찾기 어렵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라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땡땡땡 하부 시장으로 그들이 바라는 결과를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이용하는가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찾아보라는 건데요. 여기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불안은 핵심 시장에서 하부 시장이 만약에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이라는 하부 시장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게 결과가 돈을 벌기 위한 그들의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유용하려는 수단은 무엇인가? 뭐 답으로 찾는다면 뭐 투기성 주택 매매, 공매, 도매 같은 것이 포함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찾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서비스하고 내 비즈니스 제품과 관련된 것들을 찾을 때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 관한 거 핵심 시장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하부 시장은 체중 감량 이런 게 하다면은 체중 감량 하부 시장에서 뭐 탄탄한 복근을 얻기 위해 이용하려는 수단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는 뭐 이런 다이어트도 있고, 그죠? 뭐 채식주의 다이어트, 육식 다이어트, 보디빌딩 다이어트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갖고 있는 곳, 이런 거를 드림백의 타겟으로 찾아보는 거죠. 그다음에 관계와 관련된 핵심 시장의 하부 시장은 만약에 육아라고 하는 경우라 했을 때, 육아 하부 시장 안에는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게 무엇일까라는 답으로는 뭐 홈스쿨링, 유아수와 뭐 방과 후 뭐 코치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시장들을 드림백 시장으로 겨냥을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 답은 하부 시장과 틈새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부 시장과 틈새 시장을 찾아야 하냐면 거기에 있는 드림백에 있는 고객들이 결국 나의 비즈니스와 그죠? 그만큼 관련성과 또 그다음에 나의 퍼널 안에 들어왔을 때 충분히 그 고객이 구매 일정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의 관련성과 연관성이 깊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타깃으로 삼는 것들, 그다음 거기에 따른 인플루언스 회사 키워드들을 파악을 해서 그를 드림백으로 만드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호적인 트래픽이기 때문에 드림백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인 첫 번째 꿈의 고객과 두 번째 그들 어디에 있나라는 드림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